안녕하세요. K가 추천하는 책 K추책, 오늘은 15번째 영상인데요. 책 제목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칼 플레머 님이 지으셨는데 이 책은 워낙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거예요. 100년 가까이 살아온 사람들이야말로 인생의 현자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산 증인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훌륭한 삶에 대한 조건과 방법들을 가공되지 않은 날 것의 형태로 들려준다. 이 책을 통해서 그들은 8만 년의 삶, 5만 년의 직장생활, 3만 년의 결혼생활을 지켜오면서 얻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30가지 지혜를 선물한다. 그들의 생생한 육성이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책은 우리에게 남은 20년, 30년, 40년의 살아가야 할 날들 속에서 우리가 삶의 함정에 빠질 때 혹은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 좀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준다고 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싫어하는 일에서도 우리가 배운다는 내용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자,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인생의 환자들이 들려준 조언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 그 일을 해라. 매일매일 싫어하는 일에 끌려다니는 것보다 더 한심한 것은 없다.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당장 그만둬라. 그들의 말을 듣다 보면 분명 반문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늘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없다는 현실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싫어하는 일을 했던 경험이 있다. 아니면 이제 막 그런 일을 시작하려 할 수도 있다. 나 역시 매사추세츠 주 캠브리지의 한 식당에서 일할 때는 정말 끔찍했다. 그 식당에서 내가 한 일은 끝도 없이 쌓이는 접시며 냄비 위를 닦는 일과 손님이 가고 난 뒤 테이블 위를 치우는 것이었다. 식당에 출근하면 몇 분이 마치 몇 시간이나 되는 것처럼 지루하게 흘렀다. 그러다 한 번은 스테이크용 칼에 손을 베어 깨매야 했는데 기분이 날아갈 듯했다. 집에 일찍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대단치 않은 직업이나 이상적이지 않은 일을 한다. 때로는 가장 쓸모있는 일, 언젠간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그 분야 입문 단계의 일들을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답답하고 불쾌하고 활기 없는 환경에서 일해본 경험도 있을 것이다. 실제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눈이 반쯤 감긴 가게점원, 예민한 은행창구 직원, 무표정한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생 등 하는 일들이 도통 재미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흔히 볼 수 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말 따윈 집어치워. 그들에게 인생의 현자들이 들려주는 답은 하나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가치를 찾아라. 지루하고 재미없고 유쾌하지 않은 일에 관해서라면 우리보다 인생의 현자들의 경험이 더 풍부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그들 중에 전도 유망해 보이는 전공을 선택해 대학에 입학하고 취업 공부에 목을 매다 졸업 후 화이트칼라 직종에 취업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유사한 여정을 걸어온 이들은 극히 소수이다. 인생의 현자들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오히려 가장 평범하고 지루한 일을 배움의 기회로 변화시켰던 사람들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샘 윈스턴이다. 샘은 고난도 기술이나 전문적 능력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 그는 엔지니어 훈련을 받았을 뿐 아니라 마케팅 업무도 했고 총 지배인 일을 한 적도 있다. 그는 자신이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좋아하지 않은 일에서도 뭔가를 배울 수 있는 능력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를 학습 경험으로 보고 지식을 축적하는 기회로 활용했던 것이 핵심이다. 젊은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중요한 말이 있다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모든 일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거야. 거기서 배우는 것들이 훗날 어떤 가치를 발휘하길지는 아무도 몰라. 살다 보니 정말 싫지만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도 참 많았네. 그런 일들을 할 때면 내가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곤 했지. 하지만 그 와중에도 배운 점이 있다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내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세. 나는 대학 시절에도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했네. 대부분 사람들이 별로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었지.
그런데 그때 했던 일들이 훗날 내가 고용주가 되었을 때 직원들을 이해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네. 정말 가치 있게 이용된 셈이지.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해. 무슨 일을 하든지 배워라. 그 경험은 언제든 가치를 발휘한다. 샘은 남다른 통찰력으로 터득한 소중한 지혜를 나누어 주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빛나는 것에서만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해로운 것들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흔히 누구에게나 좋은 면은 있다고 하지. 말 그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 좋은 면을 가지고 있어. 설령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해도 나쁜 예를 보여줌으로써 도움을 주지. 그러니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모두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네. 누구든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어.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내 삶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테파니 필링턴의 사례를 보면 그녀는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을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아 나섰고 은행에 취직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가 하는 일은 지루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며 성취감이나 발전 기회는 거의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다르게 생각했다. 자신의 직업을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기고 큰 의미를 두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는데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 아마 2년 계약직이었을 거야. 그렇게 일을 시작했고 대학교에서는 복학을 못했지. 은행에서 나는 신용부서에서 일을 했는데 주로 대출 관련 업무를 했어. 나는 그 일을 사람들을 돌봐주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열의 아홉은 뭔가 큰일이 생겼기 때문에 못 갚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보살피는 입장이 되면 그들에게 한꺼번에 6개월치 대출금을 당장 갚으라고 말할 수는 없지. 그들과 함께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 그 사람들도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 은행도 다시 그 사람들과 거래를 할 수 있으니 회사도 이익이지. 한 번은 상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하는 거야.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네. 간부회의 시간에 지점장님이 한 고객의 편지를 내게 주는 거야. 우리 부서 직원들을 칭찬하는 내용이었어. 고객들이 대출금 회수 부서를 좋아할 리가 없는데 말이지. 하지만 고객들은 우리를 좋아했지. 우린 그들을 돕는 방법을 찾았거든. 인생의 현자들이 제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설사 별 볼 일 없는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자신이 맡은 일을 훌륭하게 잘 해내라는 것이다. 지루하고 건태로운 일이라고 해서 계속 무관심한 태도로 일을 하면 점점 그런 생각만 강해질 뿐이다. 해결 방법은 주인의식과 그 일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태도이다. 가끔 살아가는데 중요한 지침을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인생의 현자도 만난다. 키스쿤이 그런 사람이다. 키스는 최악의 직업에도 도움이 되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 컨설턴트로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업무 환경을 제안하는 일을 주로 했다.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제시한 조언은 무슨 일을 하건 일하는 동안 배울 수 있는 만큼 배우라.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일이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할 텐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이 내게 도움이 되겠나? 직장 생활에서 겪는 모든 것들이 다 배움의 기회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 직장 생활의 목표는 끊임없는 배움이라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